네, 오늘 1월 ISM 제조업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9로 기록이 되면서 확장 국면에 위치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9.8이었으니까 이를 상회를 했고요. 보시면 22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도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서비스고 빨간색이 제조업입니다. 이 구간이 27개월 정도였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기준선 50을 웃돌아서 확장 국면에 소폭 위치를 한 모습이고요. 이런 흐름은 사실 지역 연은의 제조업 PMI 흐름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연은이 제조업 경기가 먼저 발표가 되죠. 이런 부분에서 평균을 내서 살펴보면 1월달 이 파란 선이 먼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뒤이어 ISM 제조업 PMI도 뒤따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ISM PMI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3개월 연속해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은 건 재고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2개월 연속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던 세부 항목에서 고용은 회복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이 보시는 건 12월 ISM 제조업 PMI 내용입니다. 고용을 빼고 고용은 오히려 눈에 띄게 감소를 했던 거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지표들이 개선이 됐던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번 1월달 PMI에서는 고용까지도 회복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생산지수 보시면 52.5로 2.6%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로 기준선을 상회하게 됐고요. 신규 주문 지수가 55.1로 급등을 했습니다. 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신규 주문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신규 수출 주문과 수입 지수가 2개월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교역 수요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되는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1월달 특징으로는 고용이 4.9%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50.3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고용이 급격히 증가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게 된다면 재차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는 인플레 우려 확대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재고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5%포인트가 더 줄었습니다. 45.9로 집계가 됐고 더불어서 고객 재고는 변함이 없었고요. 수주 잔고 또한 1%포인트가 더 줄었습니다. 44.9를 기록을 했고요. 결국에는 세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재고를 미리 사놓으려는 사재기 현상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런 사재기 현상이 일반 소비자 고객들에게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 신규 주문이 급격히 늘어났고 얼핏 보면 경기 호황의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1월 ISM 제조업 PMI고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달까지 부진하던 고용이 이번 달 뚜렷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이미 축전된 재고를 소진할 정도로 신규 주문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결국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추가로 더 재고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경기를 회복시키는 트리거로 작용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한 ISM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순환의 모습과 심리 회복에 대한 모습이 결국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 증진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일단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관세 부과에 따라 사재기 현상이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 확장 국면, 연착륙이라든지 골디락스의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재기 현상으로 물건을 사게 됐는데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다 같이 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없던 재고도 늘리고 고용도 뽑아야 되고 생산량도 늘리다 보니까 결국 그 시작은 사재기 현상에 불과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경기가 안정적으로 확장이 되는 골디락스의 국면을 만드는 그런 환경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 보더라도 이번 1월달 9.2를 기록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직전달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지만 이 정체된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확장 수준의 위치를 한 것이죠. 보시게 되면 과거의 경기 침체 직전 레벨이 0에서 5%포인트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월달은 이를 강하게 이탈해서 9%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평균 범위라고 볼 수 있는 5에서 10%포인트 그 범위의 상단 수준까지 단번에 올라섰고요. 다만 이런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에 있어서는 재고가 줄고 신규 주문이 늘면서 나타났던 그런 반등의 흐름이라는 것도 좀 유념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 확장과 위축 구간에 대해서 저는 고객 재고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월 ISM 제조업 지수에 있어서 신규 주문은 크게 늘었지만 고객 재고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3, 4개월 전부터 이 노란색 음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11월 데이터부터 이 노란색 데이터로 확인이 될 수 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추세 전환의 시작의 달로 해석이 가능하다.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 11월 데이터고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데이터까지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 1월 달까지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노란색 음영, 제조업 경기의 확장 국면으로 해석될 만한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경기 확장, 즉 노란색 음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규 주문이 늘어나야 되고 고객 재고가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죠. 이때와 이때가 비슷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는 그런 해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이때의 노란색 음영 기간이 24년 3월달입니다. 이때도 제조 PMI가 잠시이긴 하지만 50을 넘어서 확장 구간으로 나타났던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S&P 500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내내 50을 상회했던 확장 구간을 이어왔던 배경도 이런 흐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더 특이한 부분은 이 파란색 음영이죠. 제조업 경기가 하강 사이클로 보여지는 구간에서는 고객 재고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늘 반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뚜렷하게 증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패턴이다. 이때랑 이때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두세 달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보일 만한 PMI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사실 고객 재고의 흐름과 전체 PMI 흐름의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선행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재고는 올해 초까지만 하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고 이렇게 낮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 업력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PMI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다만 지금 1월달 PMI 같은 경우에는 재고는 고객 재고는 변함이 없었고 일반 재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냐 아니면 경기가 위축되는 불황의 국면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즉 재고의 레벨만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업황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가지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고용이 늘었고 신규 주문도 늘었고 생산량도 늘었지만 이 뒤에 3가지가 수주 잔고는 줄었고 재고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배송 시간도 소폭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 주문과 생산량이 늘어난 거에 비해 느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장 국면의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지금 최근 3개월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PMI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반등이 결국 이번 달 고용까지도 회복이 되면서 이제 남은 건 재고다.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 재고 확보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는 흐름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흐름이라면 고용 회복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고 재고 보충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는 결국 인플레 우려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도 함께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1월달 PMI 특징으로는 재고가 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런 재고 흐름에 있어서도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1월달 신규 주문은 크게 반등을 했으나 재고 레벨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재고 흐름 보시게 되면 이 신규 주문 차트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월달 신규 주문은 55.1로 지난달에 이어서 3개월 연속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2년간의 박스권 45에서 50의 구간을 이탈을 해서 계속 반등하고 있는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비해 재고 수준은 현격하게 레벨 다운이 돼서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배경은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기업들이 원자재 구매를 앞당겼죠. 대량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후에 일반 소비자, 고객들조차도 사재기 현상으로 소비자들에게 확대가 되면서 이런 PMI 흐름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도 늘리고 전반적인 생산도 늘고 그렇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재고가 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직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이 경기를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앞으로 결국 재고가 소폭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고용도 회복되고 이제 남은 건 재고다. 만약에 재고까지 증가되는 패턴이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제조업 경기가 돌아서는 반등의 모습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보시면 신규 주문이 지금 2년여간의 박스권을 이탈해서 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55.1이라는 신규 주문의 레벨 자체가 여기입니다. 과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평균 수준에 위치를 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수준이고요.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주문이 상당히 저조했던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신규 주문 레벨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였던 구간은 이때 00년 IT 버블 때 정도가 되겠죠. 반짝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질 정도의 심각한 변동성이 나타났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GSCPI 글로벌 공급망 압력 상태를 놓고 보면 12월 마이너스 0.22로 직전 달 마이너스 0.27에서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마이너스권역에서 우려될 정도의 상승 흐름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이유는 저는 이런 공급망의 문제, 공급망의 이슈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급망 상태가 이렇게 치솟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빠르게 늘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 우려가 과거처럼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세부가 직전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의 모습이 경기 확장 국면을 만드는 그런 PMI의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고 레벨의 흐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ISM 제조업 PMI가 50이라는 기준선을 상회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제조업 회복에 있어서 확장 국면의 진입으로 해석될 요인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도 이런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은 재고의 흐름까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